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이크 로저스는 제가 10살 때부터 3명의 넬슨 자매를 알고 있었는데 당시 그들은 8명의 윌마 십게일과 12명의 마시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블락과 우리 부모님은 친구여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게일과 윌머는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쾌활하고 친절했고 매우 다정했습니다. 둘 다 에이미 애덤즈와 외모가 비슷했습니다. 마어 씨는 마녀였지만 아름다웠지만 결국 완전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지 앨런의 몸매 버전으로 12살에도 이미 칼의 여성의 모습을 갖추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악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만약 그녀의 외모가 그녀의 성격과 성격을 반영한다면 그녀는 현대의 못생긴 공작 부인일 것입니다. 아마도 항상 게이를 좋아했고 때로 윌마는 초등학교나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잠재적인 낭만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촌이나 친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느꼈습니다. 내가 총에 맞을까봐 두려운 것은 마어씨 AK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적지 않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를 욕하면서 무시했고 때로는 내가 엄마에게 마어씨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을 때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14살이었는데 어쩌면 너를 좋아하고 내 관심을 원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 맞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뱀 같은 여자애는 나보다 거의 2살 더 많았어. 그녀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불쌍한 엄마는 마어씨가 떠날 때 나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 대학 시절은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게일이나 윌머는 계속해서 나를 친구로만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쫓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일은 윌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도회 윌머는 한 학년을 건너뛰고 막내였습니다. 꾸준한 여자친구도 없었고 다음날 저녁을 그들과 함께 보낼 만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윌머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험프리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었지만 무도회 일주일 전에 그녀가 이미 드레스를 구입한 후 그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도회 코트에 선출된 이후로 게일은 무도회 여왕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경우 둘 다 매우 사랑받았습니다. 그 순간 험프리의 손을 대면 맨손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컨퍼런스 챔피언십 풋볼팀의 선발 라인베커였고 확실히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윌머라고 말했어요. 무도회에 데이트가 없어요. 법원의 특별 멤버 중 한 명과 함께 댄스 파티에 가면 기쁠 것 같아요. 윌머는 즉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블레이크는 내 뺨에 뽀뽀를 했고 내가 어울리는 보디스를 살 수 있도록 파티 드레스의 색깔을 말해준 후 시간과 활동에 대해 물었고 한 번 더 뺨에 뽀뽀한 뒤 웃으며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녀의 얼굴 윌머와 게일은 둘 다 무도회 밤에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빌머와 동행하게 되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완전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낭만적인 불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도회 후 모든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운 좋게도 다음 주말 타 지역 야구 경기에서 포옹과 뺨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엘리제스라는 섹시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 서로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팀버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와 대화에 너무 열중해서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려고 할 때 그녀는 재빨리 내 손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전화하고 싶으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저는 정말 알도에게 별로 낭만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 이후 마시게일과 윌마는 서로 다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이 다른 주로 이사한 이후로 나는 대학에 있는 동안 그들을 거의 다시 보지 못했다. 나는 4년 동안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명예로운 역할을 여러 번 맡았다. 형제회에서 훌륭한 사회생활을 했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강했던 동안 여러 번 축구와 야구를 즐겼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 면에서 육체적으로 성숙했고 심지어 3인치까지 성장했고 15파운드의 근육을 얻었고 얼굴과 몸통의 통통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운 좋게도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인 제아는 현재 게일과 윌머의 부모가 살고 있고 게일 윌머와 마어 씨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 도 기반을 두고 있는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넬선과 연락을 유지했고 내가 약 2주 후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윌머는 단골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어 씨는 첫 남편과 함께 있었고 게일은 처음 20분 후에도 그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윌머와 게일은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쾌활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어 씨는 여전히 완전히 나쁜 놈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마구 찔렸지만 마어 씨가 이제 여자만큼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일이 인사를 위해 포옹한 순간부터 게일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제가 그녀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의 짝사랑이 분명해졌습니다. 활기차게 돌아왔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우리가 함께 학교에 다닐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의 감각적인 손길과 나와 소통할 때의 눈빛은 그녀의 부모님 파티가 있은 지 2달 만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게일은 18년 만에 연인이 되었다. 그 파티에 몇 달 동안 우리는 결혼했고 그 시점에서 마어 씨는 우리 결혼식과 리셉션에서 마어 시즈 프레즈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연고의 유일한 파리는 마어 씨가 리셉션에서 술에 취해 남편 가족 생활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게일과 함께한 것은 마어 씨와의 강제 상호작용을 제외하고는 훌륭했습니다. 마어 씨는 대부분 상상 속에서만 사악한 마어 씨라고 불렀지만 때로는 게일 앞에서 사악한 마어 씨가 게일이라고 생각했고 윌머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또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을 고집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관대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성격을 지닌 게일과 윌머 둘 다 마어 씨의 많은 결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게일과 윌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비열한 마어 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사악한 마어 씨와 관련된 나의 불만이 부족하다는 것이 게일과 윌머에 의해 그녀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녀를 좋아했다고 그들은 마어 씨가 계속 나를 귀여운 게일이라고 놀리며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머와 그녀의 남편 잭은 게일과 아마도 마어 씨의 5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주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게일과 마어 씨가 근처에 침실 4개짜리 집을 빌린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지만 말이죠. 알파인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장과 그들의 부모님 넬선과 그들의 세 딸 및 배우자 마어 씨는 이미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긴 주말을 보낼 계획입니다. 게일 윌머 제 그들의 부모님과 저는 목요일 오후에 마어 씨와 그녀의 남편 윌턴을 방문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었고 금요일 오후까지 완료해야 하는 긴급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별도로 운전한 다음 금요일 정오에 게일과 함께 집으로 갈 계획입니다. 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게일이 그녀의 유쾌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2시 30분이나 3시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윌턴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서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약간의 합병증이 있어서 마어 씨가 꼭 오고 싶어 하고 그녀가 없이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왜 그녀는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없나요?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그녀는 당신의 스바루처럼 사륜 구동차도 없고 어쨌든 그녀는 눈 속에서 혼자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녀와 윌턴은 출발을 연기하고 그가 미끄러지기 전에도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할 계획이에요. 제발 친절하게 마어 씨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녀의 집은 가는 중입니다. 게일은 한숨을 쉬며 애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3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전해주세요. 1년에 비명을 지르고 감사하다는 말과 너바나의 약속. 게일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하러 돌아갔다. 2시 58분에 마어 씨를 데리러 왔을 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내 스바루 아웃백이 나를 이겨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마오 씨는 나에게 그녀의 여행 가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차에 옮겨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그녀의 전형적인 애인 방식으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고 나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고 그녀는 도대체 누가 신는 짧은 치마와 3인치 힐을 신고 조수석 문으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겨울에 스키 슬로프에 갈 짧은 치마와 힐 차를 몰고 1시간쯤 가면서 수사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시가 불안한 대화를 시작했으니 블레이크가 왜 항상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사악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시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찾으며 자라면서 나를 학대했고 당신이 30세가 되기 전에 이미 3번째 남편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진 않았어. 널 더 잘 대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여동생들에게 반했다는 걸 알았기에 내 사슬을 잡아당기는 걸 좋아했을 뿐이야. 난 당신을 보이스카우트가 아닌 남자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에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나 봐요. 당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눈이 계속 내리는 동안 다음 30분 동안 싸우려고 나는 그녀를 때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녀는 내 말에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놀라운 말을 잘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자매들의 성소를 숭배하는 그 순간 나는 당신에게 더 친절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포개고 엄숙하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0분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던 주요 고속도로와 우리가 렌트하우스와 스키장까지 남은 여행을 위해 택할 시골 도로의 교차로 날씨 때문에 이곳에 도착하는데 평소보다 50분 더 걸렸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차는 특히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시골길을 건너고 싶지 않았지만 사악한 마오 씨를 피하고 게일로부터 매력적인 상을 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결정은 내가 없이 내려졌습니다. 교차로에는 번쩍이는 불빛이 있는 구경 차량이 있었고 농촌 도로 입구에는 노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깜박이는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도로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나에게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의 특히 구불구불한 구간에서 도로가 폐쇄되어 통과하려면 스노모빌이 필요하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1시간 안에 눈이 그치면 내일 오후까지 도로를 비울 수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어. 여기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모텔이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당신이라면 최대한 빨리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마오 씨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격 그녀는 그 소식을 침착하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모텔에 도착했을 때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오 씨는 나와 함께 사무실에 가겠다며 고집했습니다.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략 2번 정도였던 다음 모텔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 마일 더 가면 마오 씨가 짤깍 소리를 내며 우리가 가져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내려 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해서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나한테 손 떼고 내일 날 데리러 가세요. 옆집에 식료품점이 있고 거기에 와인이 좀 있을 거라 확신하고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오만 그녀의 사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를 저항할 수 없다는 그녀의 믿음 플러스 게일 윌머를 여기에 혼자 남겨두면 게일 윌머와 부모님이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인에게 열쇠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번호는 내가 주차한 마지막 번호였고 다음날 쉽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어도 여행 가방을 방으로 들고 갔어요. 이 날씨에 좀 더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마시 사양방에 들어가자마자 난방을 켜자마자 좋은 생각이에요. 이유를 말하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도대체 그 옷을 입었니? 그 사람은 안방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지. 내가 냉소적으로 물었지. 알았어. 너 직진 약자. 그녀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스키바지와 스웨터를 집어서 화장실로 끌고 갔다. 여기 멋진 별도의 히터가 있다고 그녀가 소리쳤다. 마오 씨가 옷을 입은 후 문이 닫히기 전에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여행 가방에서 필요한 것을 꺼냈을 때 운 좋게도 부츠를 신은 채 다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최소 2피트의 눈을 통과하여 작은 건물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음식 사세요. 제가 와인 가져올게요. 마어씨가 짤깍 소리를 냈어요. 보스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냥 웃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에 충분한 음식 값을 가져가서 지불했어요. 아침 식사와 많은 간식. 마어씨는 우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와인을 너무 많이 샀어요. 박마어씨는 게일과 윌머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게일과 친절한 말을 나눈 후 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어씨는 우리의 곤경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마어씨는 전화로 돌아와 마지막 말을 한 후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게일, 이 벼룩 모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해도 당신 남편을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으르렁거렸다고 말했나요? 마어씨는 놀랍게도 낄낄 웃으며 마어씨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나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맛을 거의 좋아하지 않지만 그녀가 선택한 파인 온나어에는 정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내가 오늘 운동한 게 없고 매일 운동해야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저녁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그녀는 낄낄 웃었다. 이 모텔에는 체육관이 없다고 나는 그냥 걸어 들어가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45분 동안 눈이 오면 정말 운동이 될 것 같다. 그녀는 웃었다. 어서 운동선수가 되자. 겨울옷과 부츠를 신고 실제로 마시보다 다리가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고속도로를 약 50분 동안 오르내렸다.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정말 부풀어 오르는 것은 그녀가 항상 그렇게 강렬하게 훈련했다면 그녀가 그렇게 탄탄한 몸매를 가졌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 피트에 눈을 뚫고 질주하는 것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피곤해졌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인과 산책나는 차분하게 와인 한 병을 마신 다음 각각 샤워를 하고 다소 헐렁하지만 침대에 적합한 옷을 입고 이불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나는 마어씨가 침대 한쪽에 누워서 따뜻하게 하는 모습에 큰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일어났고 그녀가 실제로 예의 바르며 편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나는 몸을 풀었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낄낄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알고 있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낄낄거렸던 것 같습니다. 모텔방 창문으로 부는 바람 소리와 우리의 힘든 산책과 와인이 결합되어 머리가 베개에 닿은 직후 마어씨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실적인 꿈 중 하나입니다. 나는 케일과 함께 잤습니다. 나는 케일과 함께 잤습니다. 맹세코, 현실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반되는 소리도 거기에 있었고 갑자기 나는 현실적인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악한 형수와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아하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고 있는 동안 제 자신을 속이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벌거벗은 마씨가 욕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바로 몸을 말리던 게 틀림없죠. 비키니를 입은 걸 본 적도 있어요. 벌써 두 번 모두 내 즉흥적인 생각이 나를 정말 괴롭혔지만 완전히 발가벗은 그녀는 심지어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여신처럼 보였다. 잠에서 깨어나 종마 그녀는 낄낄거렸고 벌써 영이 10시가 넘었고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입니다. 고속도로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뇌가 깨어나는 동안 집으로 가는 길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정말 두 번 잤는지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는 그녀의 벌거벗은 신과 같은 몸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간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그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어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가서 샤워를 한 다음 우리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옷을 입고 마어씨는 마치 우리가 지난 10시간 동안 3번 잠을 자지 않았거나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운 것처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서 다시 산책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이미 10일 50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타고 임대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시골길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집에 도착할 차량은 사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약 45분 만에 모든 친척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그날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부모 넬선 윌머와 잭은 스키를 탔고 게일 마어씨와 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탔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서 만났고 3명의 소녀 넬선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는 기념일을 맞아 술을 마셨습니다. 윌머와 잭 마어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죄책감이 아직 나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심하게 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책임이 없었지만 나를 이어받기 위해 나는 마지막 2라운드를 책임졌다. 계획대로 윌머와 잭과 함께한 나머지 기념일 주말 동안 연고의 유일한 파리는 마어 씨가 돌아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마어 씨가 뭔가 말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프랭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투시스터즈는 순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게일에게 화해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앞으로 마어 씨와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 다음 몇 번 나는 사악한 마어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있는 평소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모텔 15호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여행이 있은 지 약 10주 후에 마어 씨가 사무실에서 나에게 전화했을 때 봄의 첫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녀는 대화를 너무 어색하게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어 씨? 제가 조금 지체한 후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입니다. 장난감. 그녀는 낄낄거렸다. 내 방금 발신자 번호에서 내 이름을 봤어.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어. 넌 어차피 재미없잖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내 사무실에 가면 공원에서 만날래? 공원에서 만날래?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갈래? 점심시간에 전화로 말해줄 수 없나요? 그녀는 이 3가지 옵션 중 하나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내 일정을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그랜드파크 회전목마 근처에서 2시에 만나요. 오후에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너무 바빠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오후 1시 2시에 그랜드파크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우리가 앉은 입술에 키스를 했을 때 그녀는 트라이펠즈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블레이크에게 2가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 내가 윌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왜 이 좋은 소식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라지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는 동안 그녀는 주머니 쥐가 가득 찬 것처럼 웃었다. 내가 숨이 막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당신은 정말 모텔에서 일을 했고 내 가임기 동안 나와 3번이나 자고 이제 나는 임신했어. 잘했어. 그 후 나는 그녀가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진지한지 확인하려고 그녀를 쳐다보며 오랫동안 말을 더듬었다. 마침내 말을 더듬었다. 너 진심이지? 물론 나도 진지하다. 그때 내가 가임기라고 말했지? 그리고 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녀는 웃으며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그것은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우리 3번째 이후에 그녀를 입 다물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윌턴이 아니라 망설였습니다. 여행 전에 방금 눈꺼풀을 제거했습니다. 윌턴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윌턴이 돌아온 후 2주 동안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임신 10주로 추정되며 우리 관계는 10주 전이었습니다. 드럼 롤 방금 DNA 검사를 했는데 윌턴이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그 사람 외에 제가 친밀감을 누린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흥분하자 에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 머리를 손에 쥐고 거의 울 뻔했습니다. 마어 씨가 내 뒤통수에 키스하며 겁쟁이처럼 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나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윌리엄 블레이크 넬선으로 지을 것입니다. 결혼 전의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20살이 되면 그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떤 재정적 헌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구 던지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단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당신은 나를 마어씨로 설정했습니다. 왜 당신의 외모로 당신의 사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 아이의 아버지로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거의 모든 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들을 제공할 지능과 인품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에게도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이후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난 이미 부자야. 우리 아들이랑 공놀이도 하고 돌봐줄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한숨 쉬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웃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윌리엄이 알지 못하거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큰 남자 바지를 입고 아기 엄마를 늦은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블레이크 넬슨은 201세가 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내 아들이었고 게일과의 행복한 결혼은 영원할 것이고 사악한 맛이, 마어씨는 내 삶의 주변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어씨는 가장 화끈한 임산부였습니다. 역사상 그녀는 마치 임신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적당한 양의 체중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고, 빛나고 있었고, 아침에도 아프지 않았고, 짧고 고통 없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아버지가 임의의 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어씨가 윌턴을 버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한 후 원나잇 스탠드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어씨가 임신한 첫 6개월 동안은 마어씨와 많이 교류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 3개월 초에 그녀 주변의 음란한 반응을 싫어했기 때문에 상황은 그녀가 임신 7개월이 된 직후에 바뀌었습니다. 마어씨는 게일에게 저를 형편없는 수업에 초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게일은 훌륭하고 헌신적인 자매로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엘의 수업 시간에 마어씨가 바지를 입고 부모 역할에서 출산 과정에 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동안 마어씨 주변에 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엘반의 다른 남자들은 그녀에게 침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도발적인 옷을 입으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나는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내 바보를 숨기려고 보냈다. 마어씨는 이때 나에게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놀리는 것을 즐겼고 붉어진 내 얼굴에 키스했다. 제가 아이의 코치였을 때부터 아이의 친아버지가 함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 병동에 갔어요. 다행히 출산 과정 자체를 지켜볼 필요는 없었지만 어린 윌리엄 블레이크 넬슨이 엄마 품에 안겨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감동받았어요. 그가 내 것이라는 깨달음이 야구 방망이처럼 내 이마를 때렸습니다. 물론 게일 윌마와 부모 넬슨도 병원에 있었고 출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제로 엄마와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2시간 이내에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결국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윌리엄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가 어렸을 때 적어도 2번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지만 내가 그를 방문할 때마다 마어씨가 나를 꼭 껴안고 키스하는 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 가랑이에 원치 않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내 어머니도 모르게 내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언급할 이유를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내 홍채는 회색이고 미국 인구 중 1명 미만인 매우 특이한 색입니다. 회색 눈 나는 또한 연한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일요일에 게일과 함께 우리 집에서 넬선 일족 전체와 함께 부모님이 방문했던 가장 흔하지 않은 금발 색조입니다. 나는 간지럼 괴물인 척하면서 20개월 된 윌리엄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를 쥐어짜는 동안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애쓰는 동안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불쑥 말했다. 블레이크 그는 이 나이대의 당신과 똑같아 보입니다. 특히 그의 눈과 머리카락은 당신의 복제일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나는 윌리엄에게 가서 그 말 직후 그를 간지럽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비명과 웃음으로 인해 그것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중에 나는 게일이 윌리엄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와 윌머는 웃지 않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이 있은 지 3주가 조금 지나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게일은 서류 몇 장과 열린 페덱스 봉투를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에게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길에서 어깨를 떼어내고 그녀 앞에 놓여 있는 종이 조각 중 하나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DNA 연구실 편지 머리에 있었고 페이지 중앙이 약간 읽기 어려운 후에 굵은 글씨로 표본 A와 표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B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표본 A는 표본 B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그 한 문장으로 게일 로저스와 넬슨과의 행복한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전체 결혼이 실제로 하루나 심지어 6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때입니다. 그것은 덩굴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게일의 사랑스럽고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모욕이었습니다. 마음은 심지어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본 최초의 이타적인 행동을 했고 모든 비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1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양심을 편하게 하려고 자산 7,030을 게일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는 데 동의한 후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의 주요 목적이 500마일 떨어진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넬선 가족과 폴 프롬 그레이스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연히 얻은 새 직장에서 늘어난 수입으로 가족 자산 중 30개만 가지고도 복잡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기계 엔지니어로서 더 나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 대도시 근교에 있는 방 3개짜리 멋진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 새 집에서 정오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고 마시가 거의 3살짜리 윌리엄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빠라고 소리치며 거의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고 내가 들어갈 때 그에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마어씨가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나는 위렴과 놀았고 마어씨와 나는 위렴에 관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어씨에게 입으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그녀는 입으로 말했습니다. 위렴이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위렴은 내가 손님용으로 구입한 새 더블 침대에서 자고 우리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마어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애는 다리 사이에 꼬리를 끼고 도망가기 전에 왜 내 계획을 나한테 말 안 했어? 개자식아 또 날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며 으르렁거렸어. 내가 그 손목을 잡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내가 아닌 것 같았어. 내 가족과 부동산 사업을 떠날 생각은 없고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이사 가자고 요청할 정도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는 너무 멍청해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큰 빨간 글자로 적어주길 원하니 충격적이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윌리엄을 깨울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그녀가 나에게 몸을 던지고 눈물을 터뜨리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그쳤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 끌려나와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그녀의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내 폭발을 후회한다. 당신은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 마어씨.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당신에게 그것을 빼앗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미 내 부동산 사업을 현금화했습니다. 2가지 제안 중 하나를 수락하도록 강요하려고 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다고 먼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사할 것이고 당신이 있다면 우리는 윌리엄을 함께 키울 것입니다. 나를 참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6개월의 시험 기간이 지나면 나를 쫓아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아파트로 이사할 것입니다. 근처에 가서 자녀양 육비로 고소하지만 넌 여전히 윌리엄스 생활을 해야 할 거야. 그때 마어씨가 고개를 돌리고 강철 같은 시선으로 나를 고정시켰어. 우리 둘 다 아주 오랫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어. 나는 그녀가 이사한 후 6주 동안 내 교훈을 배웠어. 나중에 그녀가 놀랍게도 다시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마어씨와 나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시기를 겪었지만 어머니가 되면서 그녀는 정말 더 나아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좋아하고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